오늘은 면역체계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선천면역과 희뚱면역 또는 후천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과 또 하나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해서 보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천면역, 내재면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획등면역, 적응면역이라고도 하는데 후천면역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천면역과 획등면역을 구분하는 거는 이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가로축은 시간의 경과죠. 그래서 선천면역은 수시간 동안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어댑티브 임뮤니티라고 하는 획등면역, 후천면역은 수시간에서 수일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면역은 빠르게 일어나고 후천면역, 첫 번째 노출했을 때 후천면역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선천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물질, 박테리아가 우리 인체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1차 장벽인 피부 장벽이나 점막이나 점액 이런 거를 통과해야지만 우리 인체 내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1차 방어막이 깨지게 되면 인체 내부로 이렇게 박테리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 내부에 들어온 박테리아는 가장 먼저 어떤 세포들이 대항을 하게 되죠? 네,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중구하고 탐식세포 이런 것들이 이 박테리아나 항원을 자신의 몸 세포 안으로 탐식해서 소화를 시키죠. 그래서 잘게 부수고 항원 펩티드 조각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 내부에 있는 MHC 클래스 2라고 하는 주조직 적합 복합체 E형에 붙여서 세포막 표면으로 제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천면역을 하는 세포는 탐식세포입니다. 거기에다 항원제시세포로 활동을 하는 수지상세포도 항원을 탐식해서 MHC 클래스 2에 붙이고 자신의 세포 표면에 제시해서 T세포나 B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채개도 도와주게 되고요. 또 NK셀이라고 하는 자연살의 세포도 MHC 클래스 1이 손상된 바이러스 감염 세포나 종양 세포처럼 인체 내부에서 항원으로 작동하는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작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감염어 항원 인체에 들어오고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천면역, 적응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원 제시세포에 의해서 보조 T세포가 활성화되고요. B세포를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형질세포로 분화하고 항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 항체를 만들게 나면 항원과 이렇게 결합해서 항원항체 복합체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체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들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죠. 그러면 세포독성 T세포는 활성화된 상태로 다니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종양세포처럼 MHC 클래스 1이 변이된 세포를 만나게 되면 직접 접촉해서 파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재면역 시스템, 선천면역 반응이라고 했죠. innate immune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출생 시에 이미 갖추어진 그런 면역 시스템이어서 선천성 면역 반응, 선천면역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하죠. 그래서 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체에 들어오는 모든 항원성 물질에 대해서 병원체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즉각적으로 빠르게 반응하죠.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수분에서 작동을 해서 수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우리 인체 내에 병원체가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반응이죠. 병원체가 증식을 하면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증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체 내 숙주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면역 반응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라고 하니까 몇 시간 이내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고 면역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항원에 재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뭐 반응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특이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선천성 면역 반응은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으로 볼 수 있는데, 1차 방어선은 피부, 가장 먼저 항원이 접촉하게 되는 곳이죠. 피부, 점액 또는 호흡기의 섬모 운동이나 위산에 의한 작동, 그리고 라이소자임이나 눈물, 위장 간의 연동 운동 등이 1차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방어선을 뚫고 인체 내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2차 방어선에 의해서 저지당하게 되죠. 그 2차 방어선은 세포맥의 선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하는 세포는 호중구, 대식세포,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작용 활동을 하게 되죠. 이 식작용 활동을 통해서 MHC 클래스 2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항원 제시세포로서 B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에게 항원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자연살해세포, 림프구에 의해서도 이것은 이제 인체 내의 비정상세포, 이것은 인체 밖에서 들어온 항원에 대해서 대항한다면 NK셀은 인체 내의 비정상적인 세포인 바이러스 감염세포, 종양으로 변이된 세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천 면역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후천 면역은 태어나고 적응의 결과로서 얻게 된 면역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원 특이적인 반응을 보통 하게 되죠. 림프구에서 외부 물질을 인식해서 선택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원의 특이적인, 그러니까 A라는 항원이 있다면 A라는 항체가, B라는 항원이 있다면 B라는 항체가 반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 항원에 대해 특이적인 반응을 하죠. 그리고 이런 특이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항원 제시세포에 의한 항원 제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비자기 항원으로 인식을 하면서 활성화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도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또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본다고 하면 T 림프구에 의한 것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세포독성 T세포가 항원을 인식해서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세포독성 T세포가 항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항원 제시세포, 탐식세포나 수지성 세포가 항원, 외부로부터 들어온 항원을 탐식하고 잘게 부순 다음에 MHC 클래스 2와 결합을 해서 세포 표면으로 제시한 다음에 그 제시된 것을 보조 T세포가 인지를 하고 사이토카인을 방출을 해서 세포독성 T세포에게 항원을 인지시키죠. 그러면 이 세포독성 T세포는 보조 T세포로부터 항원에 대한 몽타주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생각해 보자고 했죠. 그러면 그 항원, 몽타주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 항원과 비슷한 게 아니죠. 그 항원, 단백을 가지고 있는 항원을 만나게 되면 직접 접촉해서 파괴한다 라고 그랬죠. T 림프구가 직접 항원을 파괴하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체액성 면역은 B세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B세포는 보조 T세포에게 항원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받게 되면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 항체에 의해서 항원을 제거하는 과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체액 속에 항체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 항체에 의한 면역 활동이라고 해서 체액성 면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조 T세포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B세포는 그러면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했죠. 그리고 일부 B세포나 형질세포는 기억세포로 분화해서 항원을 기억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 항원,
항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면을 기억한다 라고 생각하자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 똑같은 항원이 인체 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보조 T세포에서 도움을 받아서 항원 제시세포로부터 보조 T세포를 통해서 이 설계도면을 받는 과정 없이 이미 도면이 있기 때문에 즉시 형질세포를 분화해서 항체를 굉장히 빠르게 많이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항원에 재노출되는 경우에 빠르게 항체를 생성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전이 체액성 면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줄기세포로부터 B림프구하고 T림프구로 분화가 되죠. 항원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이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 활성화되죠. 그리고 보조 T세포에 의해서 B세포는 형질세포로 분할을 하게 되고 항체를 형성해서 체액에 방출하게 되고 체액성 면역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기억세포로 남아있다가 항원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재노출, 이렇게 된 여기까지의 상태를 감작이라고 하죠. 항원에 노출되어 가지고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만들기까지를 감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작된 상태라고 하면 인체의 항원이 다시 재노출되었다 그러면 요 앞에 일련의 과정 없이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또 항원이 들어왔을 때 T세포도 분화가 되죠. 그래서 T세포는 보조 T세포, 그리고 억제 T세포, 세포독성 T세포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도움 T세포에서 세포독성 T세포는 항원을 인지를 하고 그 항원을 찾아서 직접 파괴하는 그런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 내에서 어느 정도 항원이 제거되었다라 그러면 억제 T 림프구가 작동을 해서 항체를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세포독성 T세포도 이제는 휴전이다 라고 알려줘서 인체를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후천면역, 적응면역 시스템에서는 수동면역과 능동면역으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수동면역은 패시브니까 내가 스스로 면역 반응을 일으킨 게 아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능동 면역은 액티브 임뮤너티니까 내가 스스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나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동 면역은 그래서 이름 그대로 다른 숙주에서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투여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를 제공해요. 항체가 직접 인체 내로 들어오니까 금방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죠. 항체를 다른 데서 만든 것을 받은 거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항원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재노출했을 때 감염 위험이 있죠.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과 인공 수동 면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자연 수동 면역은 모체로부터 태반이나 초유를 통해서 신생아가 항체를 획득하는 것을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모자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인공 수동 면역은 다른 사람의 혈청, 회복기 혈청과 면역 결정을 투여받는 거죠.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겠죠. 여러분이 코로나 때도 아마 코로나 처음에 감염된 사람들의 혈청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혈청을 모아가지고 회복기 혈청을 통해서 치료제를 만든다라는 뉴스를 들으신 적이 있죠. 이런 것이 인공수동 면역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감마글로불린이 항체잖아요. 감마글로불린 주사를 하거나 항도스 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화상품이나 그리고 뱀 같은 걸 물렸을 때 이제는 이 항독소 치료요법을 하는데 이것도 인공수동 면역의 하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죠. 능동면역은 말 그대로 개체가 항원에 유효한 접촉을, 그러니까 감염이 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효한 접촉을 한 다음에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항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일부는 면역 기억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면역이 형성되는 것, 이렇게 면역 기억이 돼서 있는 상태를 감자학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자연 능동 면역은 스스로 감염이 되거나 감염은 되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연성 감염 후에 획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감에 걸렸다 그래서 독감에 대한 항체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홍역을 앓았다라고 하면 홍역에 대한 항체를 형성해서 이후에는 홍역이 걸리지 않잖아요. 이거를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인공 능동 면역은 백신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예전에는 홍역 백신을 맞지 않을 때는 어렸을 때 홍역에 앓고 그 다음에 평생 면역을 얻었지만 최근에는 MMR이라고 하는 홍역 예방 주사를 맞게 되죠. 이렇게 백신을 통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 이 접종을 통해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평생 면역을 얻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인공 능동 면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신에서는 생백신은 근데 약독화 생백신이죠. 원래 균을 넣으면 질병이 크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감염될 수 있으니까 약독화 생백신을 한다거나 또는 사백신 그리고 아니면 그런 항원 물질의 단백 성분 같은 것을 백신으로 만들어서 투여를 하고 항체를 형성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면 면역이 후천 면역과 선천 면역으로 구분되고 선천 면역은 내재 면역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후천 면역은 적응 면역이라고도 한다 했죠. 그리고 획득한다 해서 획득 면역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후천 면역에는 자연 면역, 인공 면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동 자연 면역, 자연 능동 면역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인공 면역에서도 수동으로 인공 면역 항체를 주입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능동적으로는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인공 면역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입니다. 좀 전에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전체적으로 인체의 선천과 그리고 후천 면역 시스템 전반적인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포성 면역, 말 그대로 세포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 내부 시스템 중에서 셀프, 자기세포하고 넌셀프, 비자기세포를 구분해서 자기세포가 아닌 비자기세포를 식별해내고 비자기세포를 파괴해서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포성 면역은 이 비자기세포를 구분해서 파괴하는 걸 누가 하냐? 세포가 한다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이 세포맥의 면역은 항체에 의한 체액성 면역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면역세포가 자기세포와 비자기세포를 식별한 다음에 비자기세포를 파괴하는데 누가? 세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원 특이적인 세포 면역과 항원 비투적인 특이적인 세포 반응으로 살펴볼 수 있죠. 항원 비특이적인 반응은 선천 면역 반응이죠. 대표적으로 호중구, 염증 반응에 있는 대식세포에 의한 항원 제거 과정이 항원 비특이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NK셀에 의한 자연살해세포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세포, 종양세포를 제거하는 것도 항원 비특이적이다. 그리고 두 개를 구분해 보면 이 앞에 호중구나 대식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에 대항한다 주로. 그리고 이거는 내부 항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부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변이를 일으키거나 종양세포도 인체 내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바뀐 거잖아요. 이것에 대항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항원 특이적인 반응은 세포 독성 T세포에 의해서 이거는 항원 제시세포에 의해서 제시세포에 의해서 반응을 해야 되죠. 항원을 인식한 다음에 그 항원 몽타주를 받았으니까 몽타주를 찾아서 직접 접촉해서 파괴한다라고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요. 우리 인체 내부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항원 제시세포가 이것을 탐식하죠. 항원 제시세포는 우리가 수지상 세포하고 대식세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탐식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잘게 부수어서 항원 펩티드 조각으로 만들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MHC 클래스 2 제2형 주조직 적합 복합체 단백질에 붙여서 이렇게 세포 표면에다가 걸어주게 되죠. 그와 동시에 세포 간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방출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인터로킨 12 같은 것들이 방출이 되게 되면 보조 T세포를 이 자극을 받죠. 보조 T세포가. 그래서 보조 T세포가 활성화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세포 독성 T세포에게 다시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2나 인터페론 감마 같은 사이토카인을 방출을 해서 이런 조각을 가진 항원 녀석이 들어왔어 라고 알려주게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세포 독성 T세포는 바이러스 감염 세포로부터 여기서도 바이러스 감염 세포는 MHC 클래스 1이라고 하는 제1형 주조직 적합 복합체에 바이러스 조각을 붙여서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 활성화되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만나게 되면 MHC 클래스 1 보여줘 그랬더니 손상되었구나 라고 해서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NK셀도 이런 작동을 해서 MHC 클래스 1이 손상되어져 있는 바이러스 감염세포나 종양세포를 만나게 되면 퍼포린이나 그란자임이라고 하는 활성 성분을 방출을 해서 이 표적세포가 자멸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포성 면역은 말 그대로 세포가 항원을 직접 저촉해서 파괴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항원 비특이적인 반응은 호중구나 대식세포, NK셀 등이 하고 그리고 항원 특이적인 반응은 세포 독성 T세포가 수행한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체액성 면역은 림프구가 분화한 항체세포가 항체를 형성해서 이 항체를 체액에 방출하게 되고 체액 속에 있던 항체가 항원과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면역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림프구가 형질세포 플라즈마 셀로 분화하고 항체 임무노글로빈을 생성해서 수행하는 면역 반응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항원이 침입을 하게 되면 항원 제시세포가 항원을 탐식해서 처리하죠. 그리고 이 항원 조각 펩티드를 제2형 주조직 적합 복합체인 MHC 클래스 2와 결합을 시키게 되고 항원 제시세포 표면에 이동을 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죠. 그러면 이것을 보조 T 림프구가 인지를 하게 되고요. 사이토카인 등을 방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B림프구가 활성화되고요. B림프구는 형질세포인 플라즈마셀로 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질세포로 분화한 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항원에 대해서 특이적인 항체를 생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인체에 침입한 항원에 특화된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항체는 항원을 만나면 결합을 해서 항원항체 복합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항원항체 복합체가 만들어지면 체액 속에 보체가 활성화되어서 이 보체의 도움을 받아서 항원을 파괴해서 무력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항체가 항원과 결합한 후에 항체의 FC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 수용체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면역 관여 세포 같은 경우 대식세포, 호중구, 비만세포, 호염기구, 자연살해세포 같은 것들이 이 항원항체 결합체 FC, 항체의 FC 부분에 결합을 한 다음에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죠. 이 항원항체 복합체와 보체가 결합을 하게 돼서 항원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항원이 인체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항원 제시세포가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MHC 클래스 2에다가 이 항원 조각을 이렇게 붙여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보조 T세포가 이 항원을 인지를 하고 사이토카인을 방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B세포가 항원을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형질세포로 분화하겠죠. 형질세포로 분화된 세포는 항체를 생성할 수 있고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아있다가 재노출되었을 때 이 앞에 일련의 과정이 없이 B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생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노출됐을 때는 이 과정에서부터 이 과정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렇지만 두 번째 재노출 시에는 앞에 일련의 과정은 생략되죠. 이게 감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재노출 시에는 B세포가 분화 증식을 형질세포로 빠르게 할 수 있고 항체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 내부가 감염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액성 면역은 1차 반응과 2차 반응으로 그래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차 반응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항원에 처음 노출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반응이 항원을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느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원에 처음 노출되면 일부 B세포는 또 기억세포로 노출 항원을 기억하게 되고 나중에 2차 반응을 빠르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전이 되죠. 그리고 일부 B세포는 보조 T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형질세포로 분화한 다음에 항체를 생산해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공장이 처음 가동이 되었으니까 빨리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무기를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는 느린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기억세포가 항원을 기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인체는 이제는 감염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에 똑같은 항원에 다시 노출됐어요. 이것을 2차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항원에 재노출되었기 때문에 항원을 인식하는 과정이 없어도 된다고 했죠. 기억세포에 의해서 B세포가 형질세포로 빠르게 분화하고 항체를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항원에 재노출되었을 때 기억 B세포가 항원을 신속히 인식하고 스스로 형질세포로 분화한 다음에 항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보조 T세포나 항원 제시세포에 의해서 항원을 탐식하고 보조 T세포에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항원을 인식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홍역에 감염이 되었을 때 1차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홍역을 앓게 되죠. 그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항체가 만들어지고 체액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항원을 제거해서 우리는 홍역으로부터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지만 우리가 홍역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주변에 홍역 바이러스가 있어서 인체 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굉장히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내서 우리 인체가 홍역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제거해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수십 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면역이 지속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액성 면역 1차, 2차 반응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항체가 반응되는 게 이렇게 세로 축이라고 보면요. 요거는 그리고 면역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항원, X라고 하는 항원이 처음에 인체 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B세포, 이거는 여기 숫 B세포라고 써 있는데 항원에 노출 경험이 없는 B세포라는 거죠. 그러면 일체 반응에 의해서 항원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느리기 때문에 농도도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1차적으로 이렇게 감염이 되었을 때 인체는 좀 아프겠죠. 그런 다음에 기억, 일부는 기억세포로 이렇게 항원을 기억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억제 T세포가 작동을 해서 항체 농도가 떨어지겠죠. 한참 지난 다음에 항원 X가 다시 감염이 됐어요. 그럼 2차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많이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라는 거죠. 근데 그때쯤에 또 항원 Y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으면 1차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느리게, 그리고 항체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가 되고 일부 기억세포로 남게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반응과 2차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쉽죠. 자,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면역을 살펴보았는데요. 면역은 내재 면역 또는 선천 면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연 면역이라고 하고 비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구분을 하나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또는 적응해서 얻어지는 적응 면역, 후천 면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획득하기 때문에 획득 면역이라고 했고 항원 특유적인 면역 반응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인 내전 면역도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후천 면역인 획득 면역도 세포성, 체액성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선천 면역의 세포성 면역 반응은 호중구나 호상구, 대표적으로는 대식세포나 NK셀 이런 세포들이 하게 되죠. 여기에서 체액에서 도와주는 것은 인터페론이나 보체,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적응, 후천적으로 적응해서 획득하는 면역의 세포성 면역은 T세포가 하죠. 가장 대표적인 T세포는 사이토톡신 T세포예요. 그리고 체액성 면역은 B세포가 하게 되죠.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보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을 획득 면역의 체액성 면역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